보시고 압출하면서 피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거예요. 오늘 내원하신 분은 기본 피부가 사실 굉장히 깨끗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사춘기 때도 여드름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나본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기본 피부 타입이 사실 굉장히 좋은 피부십니다. 네. 저도 진료하다 보면 가끔 마주하게 되는 기본 피부 굉장히 깨끗하시고 피부톤도 밝고, 그래서 아마 여드름 증상이 아니었다면 피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듯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내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왜 저희 한의원에 그리고 압출 모델로 신청해서 내원을 하셨느냐? 이분이 피부가 깨끗한 상태로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올 6월에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셨대요. 피부에 작은 좁쌀 여드름이 좀 와다다다 올라오고 큰 염증들도 생기면서 피부가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미간 쪽으로 조금씩 염증이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드름이 확 올라와 버리는 경우는 처음이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썸네일이나 이런 데 보여드리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랑 관자놀이 쪽으로 염증과 함께 작은 좁쌀들이 많이 올라오셨었다고 해요. 보통 T존의 여드름이 갑자기 악화되는 건 사춘기 때 많이 그러죠. 사춘기 때 성장 호르몬 영향으로, 그리고 성호르몬 영향으로 피지 분비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 이마 쪽으로 좁쌀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분이 아직 20대 초반이라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실 시기라고는 해도 사춘기 때 영향을 사춘기 때 올라오는 T존의 여드름 문제를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시긴 합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했을 한참 키 크고 2차 성징이 일어나고 그러던 시기에는 피부가 깨끗하셨대요. 그러면 그런 쪽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던 피부가 좁쌀 여드름이 확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뭔가 원인은 있었을 텐데, 하나씩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죠. 피부가 매우 이렇게 피지감이 많은 피부는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매트한 피부 타입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올라와도 좁쌀 여드름이
이시감이 많아서 씨앗 크기가 크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우 작게 올라와 있습니다. 압출을 몇 개 해보니까요, 씨앗들이 굉장히 작고 건조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압출 모델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출 모델 신청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때는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았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한의원 내원하시기로 한 그 며칠 사이에 피부 상태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한의원이 여드름 치료로 너무 용한 한의원이어서 예약만 해도 피부가 막 좋아지는, 한의원 오기도 전에 피부가 막 가라앉는 그런 신묘한 한의원이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으니까요. 뭔가 압출 모델로 내원하시기로 약속 잡으시고 며칠 사이에 있었던 변화에 피부 상태가 가라앉은 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분이 6월 말쯤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고요. 한참 증상이 안 좋아서 중간에 피부과에서 압출도 받았는데 증상이 더 나빠지셨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이 9월 초거든요. 오늘이 9월 7일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찬바람이 불고 전체적인 온도가, 기온이 낮에 더울 때도 30도 아래로는 떨어지는, 기온이 조금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랑 가라앉는 시기랑 이런 걸 봐서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드름 증상이 악화되고 가라앉고 하는 시기가 정말 딱 여름철 더워지는 그 시기를 맞춰서 여드름이 올라왔다가 그 시기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증상이 조금 완화되고 하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오늘도 촬영하러 오신 분 말고도요, 여름철에 증상이 올라오다가 가을, 겨울, 봄 지날 때는 좀 가라앉아 있고 다시 여름철이 되면 증상이 올라온다 하는 분이 왔다 가셨어요.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생각보다 여름철 날씨 더워지면서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더워질 때는 좁쌀 여드름이 막 올라오다가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증상이 괜찮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은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더운 편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많아진 곳을 중심으로 좁쌀 여드름이 확실히 더 잘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하실 때
이제 이분 치킨집에서 일하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하실 때 모자를 꼭 쓰고 일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가 이마 쪽이나 이런 데를 좀 답답하게 누르는 경우에는 그 열감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내원하신 모델 분 말고 어제 내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분도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일하실 때 꼭 마스크를 끼고 일하신대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부터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름이 되면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다가 가을이 되면 좀 가라앉고, 겨울 봄에는 또 모르다가 여름이 되면 또 올라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셨대요. 그래서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에도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조금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증상이 너무 심해지셨다고. 그래서 올해는 꼭 치료받아야겠다 라고 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분처럼 건조하고, 매우 건조하고 작은 좁쌀 여드름이 턱 부분에 매우 촘촘하게 생겨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피부는 오히려 약간은 건조하다, 매트하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화면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피부 자체가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게 올라오는 피부 타입은 아니시죠. 근데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상황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건조한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평소에 각질이 조금 잘 쌓이는 피부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각질이 쌓인다는 게 겉에서 건조하게 허옇게 각질이 올라온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 모공 안쪽으로 모발이 자라나고 있는 모낭에 각질이 좀 쉽게 끼이는 경향을 가진 분이셨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끼인다고 하더라도 각질이 막 엄청 잘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피지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각질이 끼어서 모공이 좀 막혀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시면서 모자를 좀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모자 쓰고 그러면 접촉이 되는 그 접촉성에 마찰이 생기는 부위들에 각질이 좀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쪽으로는 평소에 꾸준히 모자 쓰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건조감이 좀 더 심해지고, 하지만 기본 피부가 좀 매우 좀 좋은 편이셔서 그 건조감이 좀 있다 그래도 막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막 각질이 올라와가지고 막 허옇게 버진 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습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피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공을 좀 막는, 각질이 쌓여서 모공을 막는 경향이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의 피부를 가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번 여름처럼 좀 더운 여름이 온 거예요. 날씨는 덥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 더운 날씨
의한 자극만으로도 피지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데, 모자를 쓰는 자극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날씨 자극과 이런 의복에 의해서 거기가 덮여 있으면 열이 더 쉽게 오르죠. 기본 날씨가 더워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과 모자 쓰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열이 더 쉽게 오르는 것 때문에 이마 쪽으로 피지 분비량이, 그런 자극에 의한 피지 분비량이 확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소에 건조감 때문에 모공 입구들이 잘 막혀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런 피지 분비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좁쌀 여드름의 발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좁쌀 여드름이 오돌토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금방 이렇게 막 뭔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 자극이 계속 더해지고 마찰 자극이 계속 더해지면 덧나서 염증까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얼굴과 보니까 관자놀이 쪽이 특히 염증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마와 관자놀이 쪽으로 염증이나 트러블들이 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서 좁쌀 여드름이 악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9월이 돼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확실히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또 증상이 빠르게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일 내원하셨을 때는 오랫동안 그 피부 안쪽에 숨어 있었던 여드름 씨앗들 같은 느낌의 그 모공을 막게 만드는 각질이 쌓여있는 그런 증상들 위주의 것들이 많이 보이지, 실제 면포라고 부르는 피지가 쌓여서 크게 덩어리를 이룬 그런 느낌의 증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드름이라는 게 피지랑 각질이 서로 섞여서 모공에서 이제 막 쌓여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뚜렷하게 이거는 각질이 쌓인 거, 이거는 피지가 쌓인 거,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질보다는 피지가 쌓였을 때 여드름 씨앗의 크기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여드름 씨앗 자체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피지성의 증상보다는 건조한 각질에 의해서 유발된 증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화농성으로 염증이 된 것들도 있고요. 원래는 관자놀이 쪽의 증상이 제일 심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관자놀이 쪽의 증상 자체도 아주 심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일부 모공들에서는 씨앗들이 정말 많이 작아져가지고요. 압출하면서 잘 보이고 있을지, 영상에 잘 씨앗이 나오는 게 티가 날지 걱정이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자놀이 쪽까지 압출을 거의 다 했고요. 관자놀이 쪽에 보시면 정말 작게 좁쌀여드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각질에 의해서 모공이 막혀있는 곳들인데요. 지금 압출을 안 해두면 내년에 이 자리에 그대로 또 피지가 싸면서 차면서 여드름 증상이 유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압출을 해줄 수 있는, 압출할 씨앗이 확인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압출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도 다음 여름 오면 또 좁쌀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계절이 피부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주요 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절보다 이제 피부의 온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 혹시라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압출을 하고 싶다, 압출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내년에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씨앗이 너무 작아지셔서 압출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면 압출을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오신다면 그래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찾아서 좀 해드릴 텐데, 압출이 아주 잘하는 곳이 아니면 압출 씨앗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씨앗을 못 찾아서 압출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위치에 비슷한 양상으로 여드름이 올라오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 쪽은 압출이 끝났고요. 볼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압출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있긴 합니다. 압출할 때 씨앗이 너무 작고 너무 말라붙어 있어서 압출 자체가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네요. 볼 쪽도 만져보면 아주 살짝 오돌토돌한 게 있는데 씨앗들이 너무 작아서 면봉으로 하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라도 이런 모공의 피지 배출 능력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니들로 이렇게 가볍게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거나 합니다. 씨앗이 아주 작게 나오죠. 입가 쪽으로도 있는지 좀 볼 건데요.
아주 약간 있는 게 보이지만 면봉으로 누르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주 작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피지 많아지는 시기에 여드름으로 악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압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압출을 해줄 수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분명히 뭔가 씨앗 같은 것들이 있었던 흔적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아서 뭔가 모공이 배출이 원활해 보이지 않는데 따도 전혀 뭐가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은 막혀 있지만 제가 만져도 거의 티가 안 나는 그런 수준의 작은 씨앗들도 있으실 겁니다. 보통 그런 애들은 사실 필링을 권유드립니다. 여드름 자국과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각질이 쌓이면서 여드름 씨앗이 생겼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필링 치료입니다. 저희는 알라딘 필링이라고 하는 스피큐를 이용한 약초 필링을 하고요. 한의원들 요즘에 미강약침이라고 해서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쪽 입가 쪽은 굉장히 피부가 깨끗하시죠. 아마 이번 피부의 기본값이 이 정도 상태일 겁니다. 볼 쪽으로는 약간 울퉁불퉁한 곳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가 제가 인지해서 압출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작은 한 개의 크기입니다. 이보다 더 작으면 제가 만져지더라도 정확한 입구 모공을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좀 있을 때, 그럴 때 압출을 받으셔야지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이런 증상이 올라올 거라서요. 자, 이쪽에도 하나. 여름철 피지가 많아질 때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코에 있는 염증들은 약간 모낭염성의 염증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서 피지만 아주 살짝씩 정리해 줄 겁니다. 이제 좌측 관자놀이 쪽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우측 관자놀이 압축해드렸고 이번에는 좌측 관자놀이에요. 씨앗이 굉장히 작죠. 평소에 기본적으로 피지감이 매우 적은 피부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한여름에 날씨 더워서 피지가 올라오던 그 시기를 지나가니까 피지량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씨앗들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게 했어야 됐는데 그랬나봐요. 그래야지 영상도 잘 나오고 모델분도 좀 속 시원하게 압출을 좀 잘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압출을 해드리면서도 씨앗이 너무 작아서 저도 이게 씨앗이 나온 게 맞나? 라고 100%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압출 양을 보고는 30분이면 충분히 다 압출하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씨앗이 잘 안 움직여서 압출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이마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씨앗이 작으니까 입구도 작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씨앗 위치에서 코팅을 해줘야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코팅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조금씩 그래도 씨앗이 나오고는 있어요. 가끔 영상에서 댓글 중에 씨앗이 안 나오고 피만 나온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씨앗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도 씨앗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썹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씨앗이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압출을 좀 신경 써서 해주는 곳들 아니면 사실 손을 좀 잘 안 댑니다. 필링을 중점적으로 강하게 하는 곳들에서는 특히나 이런 건 잘 신경 안 써요. 필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건조한 피부들에 필링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오늘도 남자 환자 한 분이 오셔서 필링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마구 필링을 해드려야지 병원이 잘 되는 걸 텐데요. 저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필링을 너무 많이 하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말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피부가 좀 건조해져 있고 이렇길래 필링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신경 쓰여 하시는 압출만 하시라. 그리고 압출 몇 번 하셔서 진짜로 이제 압출로는 안 좋아지는 심한 자국들 남았을 때 그때 필링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마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방향으로 하죠. 이게 오히려 씨앗이 너무 작으니까 압출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커팅 자체를 일반적인 일자 커팅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지금 씨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크기에 비해서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커팅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염증도 조금 올라왔다가 가라앉은 것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피부염에 의한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피부에 열이 많아지면 여드름 말고도 모낭염성의 그런 염증들도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피부염 같은 것들도 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마 가운데 쪽으로 아주 작은 좁쌀들 한 몇 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을 완전히 끝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건조해진 상황에서는 그걸 다 짜내려고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으니까요. 길을 열어줬다는 거를 의미를 두고 압출을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